헤드라인입니다. 자동차 신성장 동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의 하락 속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새로운 미래 산업을 창출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을 삼고자 2016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지난 3월 31일 신경주 포항 간 복선전철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오는 2018년 울산 신경주 간 복선전철이 완공된다면 울산의 교통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갯마을, 머루, 메아리 등 현대사회에서 상실되어가는 인간성의 회복에 대해서 쓴 소설가 오영수, 그의 문학관을 찾아 서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시정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울산 테크노파크 자동차 부품기술연구소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부에서 정부 친환경 자동차 정책 방향, 현대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 국내외 기술 방향, 울산시에서는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 계획안 등이 소개됐습니다. 또한 김기현 시장 주재의 토론 및 건의 시간을 통해 각계의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산 지역 주력 산업의 침체 분위기 속에 그나마 실적이 양호한 자동차 산업은 향후 자동차 생산 설비 증설을 해외 현지에 직접 투자하는 곳으로 예상되며 연구 기능마저 울산에서 벗어나고 있어 우려감이 큰 가운데 이번 포럼이 울산시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15일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 기반 마련과 미래의 울산을 이끌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4개 분야별 창조경제, 노동, 사회간접자본, 안전, 문화, 체육관광, 복지환경,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해 시정에 접목하고 시정 비전과 전략 수립에 활용해 내년도 중앙부처 국가 예산에도 신청할 예정인데요. 이번 아이디어 공모 방법은 찾아가는 현장 의견 수렴, 시 홈페이지 인터넷 공모, 시국은 민원실 오프라인 등 다양한 공모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공모된 아이디어는 사업성 검토를 거쳐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은 4월 24일 개최되는 김기현 시장 주재 2016년 국가예산 신청 확보 대책 최종 점검 보고회를 통해 5월 10일까지 중앙부처에 국가 예산을 신청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울산 포항 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신경주 포항 복선 전철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3월 31일 신포항역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동에서는 부산에서 출발해 울산과 포항을 거쳐 울진, 삼척, 강릉, 속초를 통해 남북철도 연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군사 분계선까지 이어지는데요. 장래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도록 구상돼 있습니다. 동해 남부선 복선전철이 오는 2018년 개통되면 울산 부산 간 열차 운행이 30분대로 단축되는데요. 또한 2018년 울산에서 신경주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화가 완공된다면 유라시아의 중심이 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에게 단비가 될 엔젤 투자 매칭 펀드가 조성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해 창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조성 규모는 총 50억 원입니다. 종잣돈을 제공해 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과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지연 행정부시장이 복지 현장 속으로 찾아갔습니다. 지난 3월 30일 북구복지지원과와 효문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상황을 살펴보고 복지 전달 체계 시스템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일선 복지 담당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행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복지 현장을 방문해 현장 행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적인 한인단체인 세계 한인무역협회 임직원을 초청했습니다. 오는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울산 롯데호텔에서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 협약식, 투자 설명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울산의 취약 분야인 물류와 유통 등 서비스 산업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영수 소설가 다들 아시죠? 한국의 소박한 삶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로 썼는데요. 울산에 그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린 오영수가 들려주는 귀거래사를 양정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언야읍 헌양길에 있는 오영수 문학관입니다. 소소하면서도 운치 있는 자연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문을 연 지 1년을 맞이해 특별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소설가 오영수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소설가인 아버지 오영수와 판화가 아들 오윤, 두 사람의 작품을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가족들이 기증한 갯마을 시나리오와 원고, 책, 그리고 그림 등 유품 180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 오윤이 직접 제작한 선생의 데스마스크가 눈길을 끄네요. 우리 학생들 그 오영수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교과서에서 알고 배웠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고장에 있던 작가분이라서 더 새롭고 작품을 많이 보고 와서 더 많은 거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는요? 저는 그냥 작품이 많아서 좀 놀랐고요. 여기 오영수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한 사랑과 서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냈다고 평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소박한 정서를 바탕으로 세상 이리저리 떠밀려 살았던 인물들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오영수 문학관은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문학 동아리인데 동아리 행사로 이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영수 선생님은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초등학교 국어책에도 나오시는 분이라서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오영수 문학관에 오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感觉非常好，还有歌词朗诵，然后还有书法演示什么的，让大家更加了解欧阳苏문학관这个文化馆，然后也会吸引更多的人前来。 특히 혜순이라는 여인을 앞세워 어민들의 삶을 그려낸 작품 갯마을은 드라마와 영화로 수차례 제작될 만큼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민들의 삶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곳 전시실에서는 갯마을 외에도 다양한 작품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의 소설을 직접 읽고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오영수 소설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뤄가고 있는 인간성의 회복에 대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이야기했던 소설가 오영수.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30년이 더 지났는데요. 아직도 그의 작품은 우리 곁에 살아 숨쉬며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상 양정이었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지역 문화 탐방과 산업재 탐방을 하며 푸른 울산을 함께 품기 위한 2015 청년 울산 대장정 류로드에 참가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까마귀와 백로가 한 폭의 수목화를 그리듯 어우러져 노는 태화강 풍경을 소박하면서도 화려한 춤으로 표현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전시장 일원에서 울산, 서울, 부산 등 전국 조각예술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 11명의 다채로운 조각품 전시가 열립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